그래서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에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진우 유튜버란 그 유튜버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좀 들통이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다 확인해봤더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부에 내가 확인 전화해봤더니 그런 일은 없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자기 신원도 안 밝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학교에는 뭐 자기가 공식 요청을 했다는데 뭐 메일이나 그런 걸 보냈나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진호란 사람이 뭐 공식 답변 요청을 했더니 선생님이 답변하신 건가? 아니면 누가 답변했나?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메일을. 답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아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드 전화 통화한 사람. 몰라요. 그때 이진호가 전화 그러면 그때 누가 전화 받았는지는 모르죠. 몰라요. 공식적으로 기사 바이라인을 기자 실명이 아니라 그 필명이나 제3자가 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지 했어요.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실명을 써서 기사를 쓰겠다는 어떤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바이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와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신뢰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은 저희가 자율심의의 영역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렸어. 저희 기관이 해당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는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진호가 질문을 해요. 네. 아니 원래 실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선생님 뭐 보통은 그렇죠. 이 필명으로 써도 되냐. 근데 필명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딱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대표로 전화를 받은 건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율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진호가 잘못된 곳에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림에 대한 주작을 진행한 이진호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진호의 가장 큰 주작 방법 중 대표적인 건 어떤 걸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시적인 지식으로 모든 지식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차차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또 흔하게 쓰는 주작 방법은 뭘까요? 어디든 전화합니다. 그리고 녹취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자기를 밝힐 때도 있고 안 밝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에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커넬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커넬 대학교의 모든 서류를 담당하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진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식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그래서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에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진호 유튜버란 그 유튜버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좀 들통이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다 확인해봤더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부에 내가 확인 전화해봤더니 그런 일은 없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자기 신원도 안 밝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학교에는 뭐 자기가 공식 요청을 했다는데 뭐 메일이나 그런 걸 보냈나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진호란 사람이 뭐 공식 답변 요청을 했더니 선생님이 답변하신 건가? 아니면 누가 답변했나?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메일을. 답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아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드 전화 통화한 사람. 몰라요. 그때 이진호가 그러면 그때 누가 전화 받았는지는 모르죠. 몰라요. 이진호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또 고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진호 유튜버는 제가 기자 사칭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인터넷 언론 신문사협회에 전화를 합니다. 신문사협회는 어떤 것일까요?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등록된 협회입니다. 근데 이진호가 여기에 전화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기사 바이라인을 기자 실명이 아니라 그 필명이나 제3자가 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지 했어요.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실명을 써서 기사를 쓰겠다는 어떤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바이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와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신뢰 문제인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은 저희가 자율심의의 영역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렸어. 저희 기관이 해당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는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진호가 질문을 해요. 네. 아니 원래 실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선생님 뭐 보통은 그렇죠. 이 필명으로 써도 되냐? 근데 필명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딱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대표로 전화를 받은 건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율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진호가 잘못된 곳에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인터넷 신문사 언론협회는 여러 인터넷 언론사 협회가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도 없고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은 저희가 자율심의의 영역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렸어. 저희 기관이 해당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는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진호가 질문을 해요. 네. 아니 원래 실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선생님 뭐 보통은 그렇죠. 이 필명으로 써도 되냐? 근데 필명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딱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대표로 전화를 받은 건데 네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율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진호가 잘못된 곳에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진호는 꾸준히 끝까지 물어보고 또 그 내용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내용 6초에서 7초, 8초 동안을 갖다 씁니다. 이게 과연 공식이 될까요? 공식적으로 기사 바이라인을 기자 실명이 아니라 그 필명이나 제3자가 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지 했어요.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실명을 써서 기사를 쓰겠다는 어떤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바이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와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신뢰 문제인데 이진호는 일명 전총조를 능가하는 이거를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추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청자 기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답변은 이진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뭘까요? 아주 과간입니다. 마치 교육부에서 권영찬이는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이 담당자를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진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이 다음부터는 함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회피합니다. 왜냐면은 망신에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일종의 개구랍니다. 왜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하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이진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튜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유튜브에 나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진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교육부의 공식 입장처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고소를 당할까봐 여기서는 공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썸네일과 방송 내용에서만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어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진호의 대표적인 주작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진호가 얘기하는
공식. I'm 공식입니다. 이진호가 유튜버임에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해 줄까요? 거기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터넷언론신문사협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경윤이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강경윤 다음에 강경윤 기자가 아까 전화를 했죠. 확인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진호 아주 스킬이 좋아요. 전총조 이상이에요. I'm 공식입니다. I'm 신뢰해요. I'm 이진호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커넬대 한국 캠퍼스에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사 바이라인을 기자 실명이 아니라 그 필명이나 제3자가 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지 했어요.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실명을 써서 기사를 쓰겠다는 어떤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바이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와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신뢰 문제인데